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 시리즈를 삼성의 팔라노가 가져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루머에 관한 검증된 기록을 갖고 있는 한 트위터 소스에서 나온 뉴스라 신빙성이 더 높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미국 매체 WCCF10에는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암페어 플래그십 모델의 크기가 대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암페어 다이의 크기가 가로 23.4mm, 세로 26.8mm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 크기가 627제곱m로 대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칩이 다시 한번 TSMC의 7나노가 아닌 삼성의 8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또 밝혔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이번 삼성의 8나노로 만들어지는 엔비디아의 GPU는 TSMC의 7나노로 만들어지는 AMD GPU보다 성능면에서 월등히 나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멘트도 달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엔비디아의 8나노 GPU가 AMD의 7나노 GPU보다 성능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가, 이런 질문 말인데요. 제조 공정이 더 첨단이면 칩의 성능도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파운드리 공정과 프로세서 성능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CPU든 GPU든 프로세서 성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만약 특정 팹리스가 설계한 동일한 칩을 8나노 공정으로 했느냐 7나노로 했느냐를 따지면 당연히 7나노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는 팹리스가 다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파운드리 공정 수준만 갖고 칩의 성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칩이 다를 때는 팹리스가 확보하고 있는 설계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8나노로 만들어도 AMD가 7나노로 만든 칩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8나노, 7나노 공정이야 비슷비슷하지만 칩의 경우 연산을 담당하는 코어 수, 설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파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 설계도가 이전 설계도보다 칩 성능 구현면에서 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CPU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텔의 10나노 칩이 AMD의 7나노 칩보다 성능이 뛰어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 WCCF10의 기사에서 엔비디아의 암페어 다이가 627제곱m로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이는 웨이퍼에서 구현되는 각각의 칩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다이라는 뜻은 대형 칩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형 다이가 갖는 의미가 뭘까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칩을 보통 작게 만드는 이유는 작은 IT 기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칩의 장점은 공간을 조금만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칩을 작게 만들면 칩 내에 있는 소자간 간격이 좁아져서 전력 등의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칩이 공간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면 칩 안에 연산을 담당하는 코어도 더 집어넣을 수 있고 열 방출에도 유리해서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엔비디아의 RTX 3000 시리즈 암페어 플래그십 모델이 대형 칩이란 뜻은 이 칩이 노트북, PC 등 공간 제약이 덜한 기기에 들어감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는 공간 제약을 덜 받습니다. 일반 PC에는 그래픽카드를 하나 정도밖에 안 넣기 때문에 이 칩이 커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설계자가 칩의 크기보다는 칩의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형 다이가 갖는 이런 함의를 염두에 두고 다시 앞의 질문, 엔비디아의 8나노 GPU가 왜 AMD의 7나노 GPU보다 성능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지 파운드리 공정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10나노, 8나노, 7나노 같은 공정수는 회로에서 구현되는 회로의 선폭을 뜻합니다. 가령 10나노 공정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10나노대로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8나노면 회로의 선폭이 8나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나노보다 더 가늘 수 있습니다. 가늡니다. 회로 선폭이 얇으면 칩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전력도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처럼 칩이 크다는 얘기는 회로 선폭에 덜 구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상 크기가 작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정이 더 첨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CPU, GPU는 파운드리 공정 개선에서 모바일 AP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CPU, GPU가 모바일 AP보다 공간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AMD의 7나노보다 나은 인텔의 10나노 CPU가 나올 수 있고 AMD의 7나노보다 나은 엔비디아의 8나노, 12나노 GPU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WCCF 텍은 엔비디아가 파운드리를 TSMC에서 삼성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논리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거론했는데요. 먼저 삼성이 저렴하게 프로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첫선에 꼽았습니다. 이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의 제시 조건이 좋았을 것이란 뜻입니다. 또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 운영 현안도 장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많은 물량을 주문해도 너끈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을 것이란 점이 엔비디아를 흡족하게 만들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8나노 공정만으로도 AMD의 7나노 GPU의 추격을 따돌리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 8나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UV 장비 없이 현재의 노광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미세 공정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칩의 성능이 기존 12나노 제품 대비 월등한 수준까지 갈 수 있고 경쟁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판단을 엔비디아가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운드리 공정과 프로세서 성능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